미국 국채 금리가 치솟으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이 집중 매수한 미국 채권 상장지수 펀드의 손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금리 인하 국면을 예상하고 이 안전자산을 키워드로 이 장기 채권 투자를 권장한 증권사들 입장도 곤란하게 됐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 나왔습니다. 박 기자, 이 투자자들 이 미국 국채 손실이 꽤 클 것 같은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서학개미들은 연준의 조기 금리 인하를 노리고 금리 인하에 따른 국채 가격 상승을 노리고 지난해부터 미국 국채 ETF를 대거 사들여 왔습니다. 네. 제가 올해 서학개미들의 이 순매수 상위 50개 종목 리스트를 살펴봤는데 무려 4개 종목이 미국 중장기 국채 관련 ETF였습니다. 하지만 조기 금리 인하 기대가 사라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하자 미국 국채 ETF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입게 됐습니다. 특히 서학개미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사들인 TMF는 20년물 이상 미국 장기채를 3배로 추종하는 레버리지 상품인 만큼 충격이 더 컸는데요. 연초 이후 31% 폭락했습니다. 네,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미국 국채만한 안전자산이 없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서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최근 미국의 위태로운 재정 상태까지 감안해 봤을 때 안전자산의 입지도 과거에 비해서 좀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현재 조 바이든 정부는 작년 말 9월 말로 끝난 2023 회계연도 기준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하는 재정 적자를 기록 중인데요. 이는 미국 GDP의 6.3%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규모입니다. 여기에 미국 국가부채도 지난해 33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오는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바이든 정부의 표심 잡기용 돈 풀기까지 나오고 있어서 향후 재정 상태는 더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하반기로 늦춰진 만큼 연준의 기조가 바뀌는 것이 좀 확인되기 전까지 미국 국채 투자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미국 국채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나라들도 지금 계속해서 좀 규모를 줄이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 보유액 2위 국가인 중국과 또 10위 국가인 스위스가 올해 미국 국채를 대거 팔아치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중국은 지난 12월 이후 미국 국채를 410억 달러어치나 팔아치웠고 스위스도 310억 달러어치 처분했습니다. 중국은 지난 2019년 5월까지만 해도 미국 국채 보유액 1조 1,100억 달러로 전 세계에서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였는데요. 그러나 당시 미국과 심각한 무역 갈등 속에 보유하던 미국 국채를 대거 매도하면서 일본에게 1위 자리를 내줬습니다. 이후 중국은 지금까지 꾸준히 매도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 미국 국채를 파는 게 경제적인 판단 외에 뭐 정치 외교적인 이유도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 미중 무역 갈등이 좀 심화되는 가운데 이웃 나라인 러시아가 서방 국가들로부터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것을 지켜본 중국은 외환 보유액 다변화에 총력을 기울였는데요. 네. 미국 국채 비중은 대거 줄이는 동시에 금 매입량을 좀 대폭 늘렸습니다. 중국의 금 보유량은 지난 2022년 11월 이후 무려 17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 중입니다. 중국 인민은행은 지난달에도 금을 약 0.5톤을 추가로 매입했는데요. 이에 따라 중국의 금 보유량은 2,262톤으로 대폭 늘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까 2월 데이터를 보니까 중국보다 스위스가 더 많이 팔았다는 게 좀 눈에 띕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 스위스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먼저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기준금리를 1.5%에서 1.25%로 25bp 낮췄습니다. 기준금리를 인하하면 자국 통화 가치가 좀 하락해서 외환 시장이 급변하게 되는데요. 보통 이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미국 달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실탄 마련 차원에서 미국 국채를 매도했다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글로벌 컨텐츠부 박찬희 기자였습니다.